두 번째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은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하거나 구간을 나누어서 풀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X가 A보다 작다라고 하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다. 절대값 X가 A보다 크면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고 X가 A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절대값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B부터 마이너스 A까지, X는 A부터 B까지로 두 가지로 형태가 나옵니다. 자, 요거 설명 조금 할게요. 필수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거. 자, 절대값 X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X에서 0을 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원점과 X와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는 얘기는 원점과 X와의 거리가 A보다 작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원점하고 A하고 마이너스 A가 있으면 X가 여기 있는 애들이에요. X가. 그래서 X의 범위는 여기가 될 거고, 여기가 되니까 X가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라고 하면 원점하고 X 사이의 거리가 A보다 크니까 수직선이 있으면 여기 있는 애들에 대한 X 값이 절대값이 A보다 크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절대값 X가 A부터 B 사이니까 여기에 X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있으면 여기가 또 X가 들어가는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 X가 A보다 작을 때, A보다 클 때, A하고 B 사이일 때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중요해요. 자, 두 번째는 구간을 나눠서 풀기인데, 자, 절대값 X가 있으면 X가 0보다 클 땐 그대로 나오고 X가 0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절대값 X-A도 X가 A보다 크면 얘가 양수가 되겠죠. 절대값 안이 양수고, X가 A보다 작으면 절대값 안이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값 기호 안의 식의 값이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주시면 돼요. 절대값이 나오면. 그래서 절대값 기호를 없앤 후에 식을 정리해서 해를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한 해를 합쳐서 X의 범위를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값이 있으면 해결이 안 돼요. 절대값이 있으면 값을 못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절대값을 없애서 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예제가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자, 절대값 X가 이보다 작다를 푸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상수만 있으면 X-1 자체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성질에 의해서. 자, 그래서 다 1을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렇게 풀 수가 있고, 두 번째 어떻게 또 풀 수 있냐 하면, 얘가 절대값 안이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될 거냐면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예요. 그럼 얘가 절대값이 그대로 나와서 X가 3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범위 나눠서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요 범위 안에서 요걸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X가 3보다 작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거를 푼 거니까 최종적으로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다가 나와야 돼요. 첫 번째 거의 답이. 자, 두 번째 건 어떻게 될 거냐면 X-1이 0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즉 X가 1보다 작을 때를 풀어볼 거고,
이 상황에서는 절대값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절대값이 풀려야 되니까 얘가 잠깐만요. x 플러스 1이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x가 1보다 작다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어떤 조건 하에서 풀고 있냐면 x가 1보다 작다라는 그 조건에서 풀고 있어요. 거기에서 답이 이렇게 나온 거니까 x의 값이 범위가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얘가 두 가지 경우를 합해서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첫 번째 거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였잖아요. 그죠?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였으니까 두 개를 합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경우하고 이 경우 따로따로 나눠서 풀었으니까 두 가지 경우를 합해서 답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절대값이 처음 다룰 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필수예제 한번 해볼게요. 자, 필수예제 9번.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번부터 보시면 절대값 하나랑 상수가 나와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양변에 다 1을 더해주시면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x가 4보다 작다 나와서 2로 나눠주면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자, 3보다 크고 x-5보다 작다. 아깝게 기억이 나시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해주시면 돼요. 얘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5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 또는 x-1이 3보다 크고 5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경우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가 4보다 크고 5보다 작다, 6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가 답이 나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답지에 있는 것처럼 0보다 클 때, x-0보다 클 때, 그리고 0보다 작을 때 나눠서 해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10번 넘어갈게요. 자, 10번에 1번 할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상수가 아니라 이제 x로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구간을 나눠서 해주셔야 돼요. 자, 얘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해볼게요. 얘네들이 0을 만족시킨 x를 기준으로 x 이꼴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얘보다 클 때랑 얘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x 플러스 1이 얘가 3x 플러스 5다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얘가 마이너스 2x가 4보다 커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오시면 될 것 같은데,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요 범위에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조금 부등식 푸는 게 어려운 게 요 범위에서 요거의 범위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한마디로 요것도 전체 범위랑 해당되는 범위를 겹치는 부분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될 거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지금 우리가 부등식을 푼 거죠. 근데 답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왔어요. 그럼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두 번째는 x 플러스 1이 음수일 때예요.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절대값이. 그럼 얘가 마이너스 4x가 6이 나와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지금 문제를 풀고 있냐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풀고 있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답이 이렇게 나오니까 한번 범위를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은 게 나왔어요. 그럼 요게 겹치니까 최종적으로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1번에선 얘가 나왔고 2번에선 얘가 나왔으니까 두 개를 합쳐서 어떻게 될 거냐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연립부등식은 각각 구해서 겹치는 거 찾았었죠. 근데 여기서는 케이스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1보다 클 때랑 마이너스 1보다 1번 풀이 보시면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풀고 1보다 작을 때를 풀었잖아요. 각각 구해서 합해줘야 두 개를 합해줘야 전체에서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걸 좀 안 헷갈리게 조심해 주셔야 돼요. 절대값은 케이스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에 나온 해를 마지막에 합해서 답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자, 10번에 2번은 자, 각각 0으로 만족시킨 x를 찾아보세요. 그럼 요걸 첫 번째 거를 0으로 만족시킨 x는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 걸 0으로 만족시킨 거 x는 3이니까 경우를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 3보다 클 때, 뭐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고 얘는 뒤에 거는 x가 3일 때를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니까 각각의 영역으로 나눠서 해주면 모든 경우를 체크하게 되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범위를 나눠서 해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해볼게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부호가 마이너스가 될 거고 얘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렇게 곱하시고 플러스니까 그대로 나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니까 4가 돼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구한 거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구한 거니까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할게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지금 요거 상황에서 구한 거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왔으니까 이때는 최종적으로 x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자, x가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일 때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하겠죠.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땐 얘는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둘 다 플러스니까 x 플러스 1에 플러스 3 마이너스 x가 6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없어지고 4가 6보다 큰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이 부등식은 항상 만족을 안 하니까 이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 은근 종종 풀면서 해가 없다가 나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죠. 자, x가 3보다 클 때예요. x가 3보다 클 때는 자, 앞에 거는 당연히 풀었을 거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처음에 있는 애는 플러스로 나오고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오시면 돼요. 2x가 8이다 이렇게 나와서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거를 구해줬으니까 겹친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서 겹친 부분이 여기니까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이.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 최종적으로 각각의 범위에서 나온 애들을 한꺼번에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또는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답을 이런 형태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등식이 여러 개 나온 애들은 이렇게 각각을 0으로 만족시키는
x 값들을 기준으로 영역을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차 부등식 설명 시작해 볼게요. 자, 2차 부등식은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했을 때 2차식이 나오고 2차식이랑 부등호가 있는 애들을 2차 부등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인데, 자, 요거에 해 이렇게 물어봤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의 해는 2차 함수의 y가 0보다 크도록 한 x값의 범위,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도록 하는 부분의 x값의 범위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설명을 시작할게요. 밑에 것도 똑같으니까 2번도. 자, 얘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라고 되잖아요. 그럼 얘를 y라고 잡아요. 얘도 y라고 잡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니? 2차 함수잖아요. 얘는 상수함수예요. y꼴 0이니까. 상수함수니까 뭐가 되냐면 x축이 되겠죠. 2차 함수의 y값이 상수함수의 y값보다 어떻게 될 거냐면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y값이 커지려면 좌표 평면에서 x축 위에 있으면 되죠. 기준이 x축이니까 x축보다 위쪽에 2차 함수가 있으면 있도록 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렇게 2차 함수가 있으면 2차 함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여기는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면 여기는 2차 함수 위에 있는 애들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가 요 2차 부등식의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될 거냐면 x가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얘를 2차 함수라고 보고 2차 함수의 y값이 0보다 작도록 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얘가 아까 이렇게 있었으면 얘가 x가 2차 함수가 이제 x축 밑에 있도록 하는 그래프가 저 부분이고 거기에는 x값의 범위가 이렇게 될 거니까 x값의 범위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이런 형태가 나오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처음에 도입할 때는 2차 함수에서 그래프가 x축 위쪽에 있냐 밑에 있냐 그걸로 따져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푸는 거를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서 좀 설명할게요. 예제 하나만 좀 보고 그 다음 3번 설명할게요.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f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fx가 x축 위쪽에 있도록 하는 x값의 범위니까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이 그래프가 x축 위쪽에 있도록 하는 x값의 범위,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고 fx가 0보다 작도록 하는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에 x값의 범위니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 2차 부등식의 해라고 나와 있는데 자, 2차 방정식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죠. 그래서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바뀌는데 a가 지금 0보다 클 때를 할 거예요. 0보다 크면 얘가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때는 x는 작은 애보다 작고 큰 애보다 크다. 그래서 큰 작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애보다 크고 x는 작은 애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등호가 들어오면 등호가 추가되기만 하면 되겠죠. 자, 2차 함수가 0보다 작으면 두 수 사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함수가 0보다 작으면 여기가 이제 그 범위 x의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기억해 두시고, 6의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면 x가 큰 작자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 2차 부등식이 최고차가 양수일 때, 최고차가 양수인 조건에서 하는 거예요.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으면 x는 두 수 사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얘를 보시면 2차 함수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얘가 요렇게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근이 마이너스 1하고 6이잖아요. 그럼 최고 차의 계수가 양수인 거 확인하고 부등식이 0보다 크면 x는 작은 애보다 작고 큰 애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차 부등식 2차식의 계수가 양수고 2차 식이 얘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x는 두 수 사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되게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인 경우에 얘가 2차 부등식의 해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자, 판별식이 0이면 2차 부등식이 중근을 가지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 x축에 이렇게 접하는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중근을 알파라고 하면 얘가 그 2차 식이 완전 제곱꼴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고, a의 x-알파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죠. 요거를 좀 실수의 거듭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거를 기억하고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가 양수 조건 체크하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 여기서는 얘 그 최고차가 양수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럼 최고차가 양수면 얘가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알파는 안 들어가겠죠. 왜냐면 알파가 되면 얘가 등호가 들어가니까 이때는 해가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꿨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모든 실수가 되면 될 것 같고, 2차 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2차 식이 0보다 작으면 그래프의 y값이 0보다 작도록 한 x값들이 있냐 물어봤는데, 최고차가 양수니까 일단은 이 그래프의 y값이 0보다 크거나 0이겠죠. 그럼 이때는 해가 없다가 되시면 될 것 같고, 2차 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얘는 알파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딱 x축하고 만나는 게 0밖에 x 이꼴 알파밖에 없으니까 이때는 해가 알파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4번하고 5번은 다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하시는 건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 그때 상황에 맞게 다 외우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그래프를 그려서 해가 알파가 아닐 때, 모든 실수일 때, 없을 때, 알파일 때를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프 그려서 판단해 주세요. 이거는 외우기가 조금 어려워요. 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2차 부등식이 해인데,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고 이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가 이런 형태로 이제 2차 함수가 표현이 되고,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0보다 크도록 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자, 계속 설명했던 게 뭐냐면 그래프의 y값이 0보다 크도록 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이미 x축 위에 있으니까 다 양수니까 모든 실수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도 이미 지금 얘가 떠 있기 때문에 얘가 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하겠죠.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0보다 작도록 하는 x는 없죠. 다 플러스니까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것도 없죠. 판별식 0보다 작으니까 x축하고 안 만나니까 얘가 아예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는 모든 실수가 되거나 해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얘도 앞에 거랑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프를 여기서 그래프를 이제 자세하게 그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개형으로 그려서 판단을 해주시고, 하다 보면 익숙해져 가지고 바로바로 할 수 있게 나중에 되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한 게 여기 이제 마지막에 키포인트라고 나와 있는데, 2차 방정식 이꼴 0의 판별식을 이렇게 주어지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자, 크게는 요거는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는 기억을 해두시고, 최고차가 양수라는 것 조심하세요. 양수가 아니면 이렇게 안 돼요.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0보다 2차식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작은 애보다 작고 큰 애보다 크다. 2차식 0보다 작으면 두 수 사이. 요거는 이제 엄청 기본이고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거 나머지 두 가지는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해 주세요. 그냥 외우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느낌으로 잡아와 주시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대신 모든 실수랑 없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판별식이 0일 때는 답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그림을 그려서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외우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필수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필수예제 11번. 자, 두 이차함수 y 꼴 fx랑 gx가 오른쪽 같이 있을 때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하래요. 자, 부등식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어떻게 하냐, y 꼴 fx랑 y 꼴 gx의 y 값을 비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y 값이 gx가 크도록 하는 x 값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gx의 y 값이 fx의 y 값보다 클 때니까 그래프상 위에 있는 거겠죠. 그러면 1번은 gx가 fx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그래프의 x값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돼서 x가 0보다 크거나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될 거냐면 fx랑 gx를 곱해서 양수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어떻게 될 거냐면 fx가 양수고 gx가 음수인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될 거냐면 fx가 음수고 gx가 양수인 경우 두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야 둘 다 플러스군요. 둘 다 플러스고 둘 다 마이너스일 때가 있겠죠. 그러면 둘 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애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경우를 나눠서 했으니까 1번하고 2번하고 합하셔야 돼요. 왜냐면 첫 번째 것은 둘 다 플러스를 만족해야 돼요. 둘 다 플러스. fx가 플러스인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x가 0보다 작고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자, gx가 0보다 큰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x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fx가 양수고 gx도 양수가 되니까 두 개 겹치는 부분을 찾으시면 될 것 같고, 0보다 작고 2보다 크다. 두 번째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지금 그래서 첫 번째는 x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x도 fx의 부호도 y 부호도 음수고 gx도 음수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fx가 음수가 되는 거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gx가 음수인 거는 x가 0보다 작고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개 또 겹치는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 자, 0부터 2까지. 자, 두 번째는 0보다 작고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겹치는 부분이 없죠?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구하는 해는 얘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두 번째 건 해가 없다가 나오니까 첫 번째 것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수예제 12번. 자, 다음 2차 부등식을 푸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아이디어를 잡고 해주시냐. 기본 풀이는 다 좌변으로 몰아주시고 최고차 양수인 거 확인하셔야 돼요. 최고차 계에서 양수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다 좌변으로 몰아주시고 자,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주세요. 자, 여기서는 x-3 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범위 2차의 개수 확인해 주시는데 2차의 개수가 플러스예요. 그렇죠? 플러스니까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x는 큰 작작이에요. 여기를 0으로 만족시킨 x가 3이고 여기를 0으로 만족시킨 x가 마이너스 2니까 큰 작작이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또는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 답이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문제 풀려고 보니까 최고 차의 개수가 음수예요. 그럼 양수로 만들어준 다음에 계산하는 게 편해요.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16x 64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인수분해를 하려고 보니까 완전 제곱식이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x-8의 제곱이니까 얘가 8일 때 딱 x축에 만나죠. 그럼 이차 함수 얘가 0보다 크도록 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해줘야 되니까 얘는 x가 8이 아니면 되겠죠. 왜냐면 x가 8 되면 0 돼서 그건 안 들어가고 x가 8이 아니면 다 0보다 클 거니까 x는 8이 아닌 모든 실수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푼다?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자, 일단 다 좌변으로 몰아줄게요. 자, 마이너스 2차의 개수가 마이너스면 안 돼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도 할 수 있어요. 계산할 수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조금 부등호랑 이런 거 처리할 때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양수로 문자가 아닌 이상 양수로 만들 수 있으면 다 만들어서 계산을 해 주셔야 나중에 헷갈리질 않아요. 자, 그럼 얘가 인수분해를 하려고 봤어요. 인수분해를 하려고 봤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뭐 1하고 9 잡고 3하고 3 잡아도 안 돼서 판별식을 한번 써보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얘가 0보다 작다가 나와요. 0보다 작으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x축하고 이차 함수가 그래프가 안 만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하고 이차 함수가 x축하고 안 만나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이게 0보다 작도록 하는 x축보다 밑에 있도록 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해주라는 거니까 이때는 다 x축 위에 있으니까 해가 없다 이렇게 되시면 되죠. 됐어요?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다가 나오시면 됩니다. 답이. 자, 그래서 1번은 마이너스 2와 작고
3보다 큰 것 같다. 2번은 8이 아닌 모든 실수, 3번은 해가 없다가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시면 조금 더 암기하는 것보다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필수예제 13번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는 풀려고 보니까 다 절대값이 있죠.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절대값이 있으면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절대값을 없앤 다음에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거는 계산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은 자, 얘네들 절대값을 0으로 만족시키도록 한 x를 기준으로 잡는다고 했었죠. 그럼 얘는 x 이꼴 1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x가 1보다 작을 때부터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1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오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인수분해를 한번 해주시면, 자, 2차의 개수가 플러스고 부등호가 0보다 작다라고 돼 있으면 x는 두 수 사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절대값은 x가 지금 1보다 작을 때 이거를 풀어준 거니까 이 조건을 체크해서 겹치는 부분을 찾아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예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 아니 양수니까 얘가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좌변으로 넘겨주시면 x가 0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범위를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럼 답이 어떤 형태로 나오면 되냐 하면은 얘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이 어떤 형태가 나오면 되냐 하면 자, 요거랑 요거 갖고 와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수식선에 한번 표현해 볼까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고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으니까 두 개 합치면 요거 전체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x가 5보다 작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산이 조금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도 여기 x가 있으니까 요거 x를 절대값을 0으로 만족시키도록 하는 x값을 기준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될 거냐? x가 0보다 작을 때 한번 해볼게요.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와야 되니까 부등호가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나올 거고 2차의 개수가 플러스 0보다 작으니까 x는 두 수 사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x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근데 절대값을 없애려고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요거를 생각을 해줬으니까, 자, 근데 얘는 이제 x가 0보다 작은 거에 다 들어가죠. 들어가니까 x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 자체가 양수로 나오죠. 그럼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곱해서 얘가 요렇게 식을 써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요렇게 될 거고, 2차의 개수가 플러스고 0보다 작으니까 x는 0보다 작으면 두 수 사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요 범위에서 풀어줬으니까
근데 요 범위 안에 제가 다 들어가니까 x가 1보다 크고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 요거하고 요거를 합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합쳐서 답을 써주시면 돼요. 자, 얘가 답이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x가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 두 가지 경우 나눠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0보다 작을 때는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죠. 자,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그쵸?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요 범위 안에서 요거 생각해 주는 건데 0보다 작은 거니까 요거만 되겠네요. 그죠? 첫 번째는 답이 요런 형태가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이 양수로 나오겠죠. 그럼 얘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또 어디서 풀고 있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풀고 있으니까 우린 요거만 되고 얘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첫 번째 구해준 애랑 두 번째 구해준 애를 합쳐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부등식의 활용 여기까지만 일단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30, 세로 20인 직사각형 모양의 정원에 일정한 폭의 길을 만들었대요. 길을 제외하고 남은 정원의 넓이가 200이 되도록 할 때 길이의 최대 폭을 정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여기를 x라고 잡으면 되겠죠. 일정한 폭의 길을 만들었으니까 얘네들이 x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 얘네들을 이렇게 모아주면 되겠죠. x만큼 빠지는 거고 나머지 얘네 더한 게 200 이상이 된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을 요 네 군데를 합쳐서 모양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얘가 그럼 이렇게 되겠죠. 빈틈없이 이렇게 당겨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얘들 여기 있는 폭을 길이 폭을 당겨서 합쳐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20에서 x만큼 빠졌고 여기도 30에서 x만큼 빠졌죠. 그렇죠? 자, 그럼 얘 넓이가 200 이상 돼야 되니까 20-x에다가 30-x가 200 이상이다. 요거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600에 마이너스 50x x제곱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자, 넘겨주고 내림차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그럼 여기서도 2차의 개수가 양수고 부등호가 0보다 크다니까 큰 작작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되죠? 근데 여기서는 x가 20을 넘어갈 수가 없겠죠. 폭이 20이면 밭이 넓이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x가 20보다 커지면 안 되니까 x는 10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일 거고 길이의 최대 폭은 10m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뒤에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할게요.